안녕하세요, 하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목소리 녹음을 해봤는데요. 오늘 해볼 네일아트는 카일리 제너 호피 프렌치 네일아트고요. 작년 가을쯤에 한 건데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맨손톱에 베이스 젤을 바르고 큐어링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폼지 연장을 해볼 건데요. 평소에 팁 연장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계속 팁 연장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폼 연장에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언제 젤 올리고 파일링 할까 싶네요. 우선 폼지를 손톱에 맞게 재단을 해줄게요. 저는 자연 손톱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스마일 라인 쪽은 재단하지 않았고 양쪽에 홈만 내줬어요.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는 손톱 주변 살 때문에 폼지가 제대로 안 끼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스퀘어 쉐입 폼 연장은 거의 1년 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C커브가 일정한 쉐입이기 때문에 폼지 끝을 뾰족하게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하게 막대 모양이 되도록 폼지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폴리젤이고요. 우선 적당량을 손톱 위에 올려주고 젤 클렌저를 묻힌 붓으로 다듬어 줍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젤 클렌저 대신에 베이스 젤이나 클리어 젤을 묻혀서 폴리젤을 다듬기도 하더라고요. 실험 삼아 해봤는데 브러쉬에 폴리젤이 묻어남 없이 잘 다듬을 수가 있어서 젤 클렌저 대신에 클리어 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는 젤 클렌저 대신 클리어 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젤 클렌저를 쓰면 브러쉬가 망가지거나 막 지금처럼 갈라질 수가 있어서 브러쉬를 오래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클리어 젤을 사용하면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젤을 올릴 때는 자연 손톱이랑 잘 이어지도록 사이드 스트레이트를 일자로 이어지게 쓸어 내려준 다음에 프리엣지를 일자로 정리해주고 큐어링 해줍니다. 처음 도포할 때는 쉐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 할 때는 두께를 중점적으로 다듬어 주는데 스퀘어 쉐입이라 하이포인트는 너무 봉긋하게 올릴 필요는 없고 적당히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큐티클 부분은 최대한 얇게 올려줘야 리프팅을 방지할 수 있고요. 폴리젤은 내가 만지는 대로 모양이 거의 고정이 되고 흘러내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큐어링 해줍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꼼꼼히 하냐에 따라 나중에 할 일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도포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두께를 쌓았다면 옆선 한번 확인해주고 처진 부분은 밀어 올려주고 큐어링 해줄게요. 나머지 손톱들도 스퀘어 쉐입으로 연장을 해준 다음에 젤 클렌저를 이용해 밀경화제를 닦아줄게요. 그리고 폼지랑 분리해줍니다. 폼지를 꼬집듯이 접어주면 젤이 쉽게 똑하고 떨어집니다. 폴리젤이 단단해서 핀칭은 특별히 주지 않았고요. 이제 파일링을 해볼 건데요. 폼 스캅처는 젤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일링을 얼마나 꼼꼼히 공들여서 했냐에 따라 네일의 완성도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이드를 일자로 다듬어 주는데요. 조금만 다듬어도 티가 바로바로 나는 부분부터 건드려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양끝 두께를 조절해줍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매끈한 표면이 되도록 파일링을 해줍니다. 스퀘어 쉐입은 특히나 뚱뚱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애초에 폼지를 일자로 잘 끼워주는 게 좋지만 하다가 보니 부채꼴 모양으로 손톱이 퍼진 것 같다 싶으면 코핀 쉐입처럼 쉐입을 살짝 더 갈아주시거나 프리엣지 쪽 두께를 더 갈아주시면 보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엣지가 직각으로 될 수 있도록 갈아줍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직각 모양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매끈해질 수 있도록 파일링을 해주고 가루 털어줄게요.
젤 클렌저의 폴리젤이 조금 녹은 채로 경화가 돼서 얼룩이 살짝 비치긴 하는데요. 어쨌든 스펀지 파일로 샌딩까지 마저 해줄게요. 샌딩을 해주면 스크래치가 없어지면서 표면이 더 부드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가루 털어준 다음에 이렇게 C커브도 일정하고 예쁘게 연장이 되었죠? 노나이프 탑젤을 발라주면 매끈한 표면이 되고요. 여기서 네일아트를 마무리하셔도 되고 컬러링을 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누드 컬러로 연장을 했으니 프렌치 네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프렌치 네일로는 2021년 팬톤 컬러 네일아트가 있고요. 이번에는 내장 브러쉬로 프렌치 라인을 조금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해줄게요. 원하는 프렌치 두께보다 얇게 그려주는 편이 수정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내장 브러쉬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세필 붓으로 양쪽 사이드를 높게 라인을 따줬어요. 프렌치는 뾰족하고 깊게 올려줄수록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취향 따라서 안쪽으로 점점 좁혀줍니다. 약간 가파르게 그려주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내장 브러쉬로 고르게 컬러링 해주고 큐어링 30초 해줍니다. 선명한 발색을 위해 투콧 해줬어요. 라인도 똑같이 깔끔하게 따주고 고르게 발라준 다음에 큐어링 30초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프렌치 네일은 끝이에요. 이제 호피 무늬를 그려볼 건데요. 호피 무늬는 제가 네일아트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시도해봤는데 초보자가 해도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는 무늬 중 하나고요. 생각보다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먼저 원두 느낌으로 울퉁불퉁한 원을 그려주시는데요. 두세 줄에 나눠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빈 곳을 찾아서 불규칙한 모양으로 채워주세요. 수전증이 있으시거나 더 지그재그한 느낌으로 그려줘도 충분히 멋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빈 공간은 점과 선으로 채워주세요. 진짜 대충대충 그려줘도 느낌이 살아요. 세필붓이 없으시다면 이쑤시개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합니다. 대신 라인젤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꾸덕한 블랙젤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노나이프 탑젤을 발라주고 큐어링 30초 해줍니다. 그리고 매트 탑젤을 발라줬어요. 매트 탑젤이 얼룩질 수도 있으니까 꼭 탑젤 바르고 발라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미경화 젤을 닦아주면 카일리 제너 호피 프렌치 네일 아트 완성이에요. 무광이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오늘 네일 아트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